네, 일단 사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이제 수임료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비는 변호사님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이것만 주이소. 어차피 나중에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이 내한테 변호사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조건 상대방이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못 받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이겼는데. 안녕하세요, 고면입니다. 여러분, 소송 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소송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 비용 다 대주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소송 비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료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 꿀팁이니까 꼭 잘 들어도 돼요. 먼저 민사랑 형사 절차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민사 절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이나 땅 같은 재산을 달라 못 주겠다 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알아보려면 먼저 소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소송 가액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짜리 소송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거의 소가는 1억 원인 거고, 땅을 달라는 청구를 했으면 보통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가를 산정한 뒤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첫째, 인지대 송달료. 이거는 보통 처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같은 개념의 관람료고요. 송달료는 상대방한테 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고요. 송달료는 상대방이 몇 명이냐 그 숫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가랑 인지대는 직접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소가랑 인지대를 계산해줍니다. 둘째, 감정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월세가 얼마지? 이런 것들은 판사님이 직접 판단을 하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같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이 건물의 월세가 얼마 정도 된다 라는 감정을 받는, 그때 감정평가사님들께 드리는 수수료가 바로 이런 감정료입니다. 이 감정료도 소송 비용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셋째, 변호사 비용. 이게 사실 소송 비용 중에서 제일 크고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지급한 실비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급한 비용만 변호사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식이 뭐냐? 구글에서 변호사 보수라고 쳐보면 제일 위에 규칙이 하나 뜹니다. 그걸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별표라고 있는데 그 별표를 눌러보면 계산식이 쭉 뜹니다. 그 계산식에다가 자신의 소가를 입력해서 나온 값이 바로 법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인 거죠. 그 보수는 착수금이랑 선고 보수를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값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소송 비용으로서 내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소송 비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승소를 하면 상대방한테 이걸 다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일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판사님께서 판결을 하실 때 소송 비용도 어떻게 한다고 같이 결정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한다, 아니면 원피고가 나눠서 50%씩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원칙적으로는 판사님 재량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서 부담 비율을 정해주시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패소한 비율만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8천만 원만큼 이겼다. 그러면 상대방은 80%만큼 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80%만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라는 결정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내 변호사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대해서는 내가 100%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한테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정확한 대답이 되는 거죠.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이 확정이 되어야만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 2심, 3심으로 더 이상 이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왜냐면 2심, 3심 가서 이 소송 비용에 대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송 비용이 돌아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형사소송에서는 어떨까요?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범죄자한테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데요. 뭐야?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변호사 비용도 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서 변호사 비용을 다 받아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변호사 비용을 받겠다고 과다한 합의 금액을 부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어쨌든 일부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은 소송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유료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들이라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변이었습니다.